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전자를 하나 얘한테 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데 이렇게 결합을 한 거야. 이게 뭐야? 이온 결합입니다. 핵심은 뭐다? 난 귀족이 되고 싶어. 그래서 부족한 애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전자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간다가 포인트다. 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오늘 화학결합의 원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비활성 기체인데 이게 왜 스토리상으로 이게 먼저 나오는지 아시면 좀 쉬운데 이 비활성 기체가 다 18족 원소들이에요. 보시면 이제 헬륨, 네온, 아르곤, 뭐 크립톤, 제논, 나돈인데 우리 한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원래 20번까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얘네들이 뭐냐? 얘네 되게 특이한 애들이야. 뭐냐면 원자과 전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원자과 전자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화학결합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하냐? 그냥 얘는 껍질 수를 채울 때 288 순서로 채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를 채울 때 2개, 8개 채우는데 얘는 다 채워져 있어, 그냥. 예를 들어 헬륨은 껍질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2개 다 채워져 있고, 네온 같은 경우는 2개, 8개 다 채워져 있고요. 얘는 2개, 8개, 8개 이렇게 세 번째 껍질까지 다 채워져 있는 거야.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반응성이 되게 떨어져요. 아쉬운 게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귀족 원소라고 부르거든요. 귀족들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반응성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합니다. 나는 아쉬울 게 없어. 난 주지도 않아도 되고 받지도 않아도 돼. 이런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얘네 다른 원소랑 화학결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론자 분자 상태로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게 활성이 잘 안 된다 이런 거야. 다른 애 반응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이용하는 게 보통 이런 애들로 이용합니다. 헬륨은 이제 광고용 기구 충전 기체 안에다 기체 집어넣어가지고 띄우는 거 있잖아. 그런데 헬륨 풍선 같은 거 많이 본 적 있죠? 네온 사인 같은 거, 그다음에 아르곤도 이제 형광등 충전 기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얘네들이 반응을 안 해서 이걸 집어넣는 건데 그 원리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반응성이 많이 떨어진다. 안정하다. 얘네들 아쉬운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보시면 여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보시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모두 채우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합니다. 288을 규칙을 채우고 있거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전자 껍질 이거 K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요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 그냥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지고요. 그래서 헬륨이 2개가 딱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과 전자수 빵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1, 3주기의 비활성 기체의 최외각 전자수는 2개에서 8개. 최외각 전자수는 좀 다릅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결합에 참여하는 아이들이고 최외각 전자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라서 2개, 8개, 8개가 다 얘네들이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껍질 하나죠. 그럼 2개 채워져 있죠. 안정해요. 네온 2개, 8개 딱 채워져 있죠. 안정합니다. 2개, 8개, 8개 아르곤까지 딱 아시면 되는데 잘 채워져 있구나. 그래서 매우 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 좀 전에 얘네들 있잖아. 난 귀족이 되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난 귀족이 아니거든? 근데 난 귀족이 되고 싶어. 쟤네들은 굉장히 안정한 애들이야. 나도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고 그러는데 옥텟은 여러분들 이제 옥타가 8이란 뜻인데요. 8개의 전자를 갖다가 채우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근데 헬륨 제외입니다. 수소 헬륨. 그래서 옥텟 규칙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보면 2주기랑 3주기 원소들만 넣었죠. 수소 헬륨 제외니까. 얘네들 숫자를 잘 보시면은요. 1쪽에 해당하는 리튬이랑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근데 여러분들 봐봐. 원자과 전자가 1이야. 원자과 전자는 여러분 조개 1의 자릿수를 따라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전자를 하나 떼내는 게 더 편하거든. 잃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7개를 받아서 8개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얘는 하나를 잃어버려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서 껍질 2개인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 게 편한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2개를 잃어버리는 거고 얘는 3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쪽 거 봐봐 얘들아. 15, 16, 17쪽. 이 3개가 보시면 얘는 7개가 여러분들 원자과 전자란 말이야. 그럼 하나를 받는 게 편해. 8개 채우려고 하니까. 얘도 2개를 받는 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 전자를 받거나 얻거나 할 때 얘네들이 이온이 되잖아? 그럼 나트륨은 여러분들 플러스 1가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2가가 되는 거야. 2개 잃어버리니까. 플러스 3가가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얻어야 되잖아. 안정한 배치가 되려면. 그래서 얘는 전자를 얻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전자를 얻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전자 배치 혹은 리튬 같은 경우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부터 배우는 거야, 얘들아.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의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 두 가지밖에 안 배웁니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밖에 안 배워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할 건데 자, 이거부터 해볼게. 이온 결합, 금속의 양이온하고 비금속의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형성된다. 이게 이제 이온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온이 만들어질 때 이온은 뭘 하려고 한다고? 비활성 기체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 귀족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온은 얻거나 잃은 숫자에 따라서 N가 양 또는 음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 소리냐? 나트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11번이죠, 그죠? 원자번호 11번인데 그러면 전자 껍질이 여러분들 원래 얘가 3개가 있어요. 3주기라서. 그럼 전자를 여기 딱 그리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는 8개 채우죠. 두 번째 껍질은. 이런 식으로 8개 채웁니다. 그 다음에 한 개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그럼 얘는 뭘 하고 싶냐면 나는 이온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 개를 잃어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그래서 나트륨은 여러분들 플러스 1가인데 플러스 1가는 숫자 안 붙여요. 그냥 플러스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럼 전자 2개 있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 2가가 되는 거야.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가. 그 다음 마그네슘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산소 같은 경우는 받아요. 두 개를 받아야지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이가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이야.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온이 만들어질 때는 전자 배치를 비활성 기체를 따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온 형성되는 거 보세요. 양이온 어떻게 돼? 원자과 전자를 잃어서 양전환을 띈다. 양성자 수가 전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을 형성한다. 전자 2개를 잃어가지고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됐네요. 얘는 전자 배치가 네온하고 똑같네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음이온 봐봐. 전자를 얻어. 그래서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적다. 비금속 원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을 형성한다. 그래서 얘네들 전자를 얻었죠. 전자 얻어서 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돼요? 이것도 네온하고 똑같은 배치가 됐네요. 그래서 이온을 표시할 때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 잃거나 얻은 전자 수를 갖다 표시를 한다. 나트륨은 전자를 한 개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고요. 이거는 황인데 황은 황화이온이라고 불러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염소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 염소잖아. 얘는 염소는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럼 이거는 염화라는 단어를 써요. 염화이온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뒤에 소자가 들어간 애들은 보통 이걸 화자로 바꿉니다. 알겠죠? 그래서 염화이온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온식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진다. 지금 봐봐. 양이온은 그냥 이온. 무슨 이온? 나트륨 이온, 알루미늄. 금속 앞에서 말씀드렸죠? 금속들은 그냥 이온. 음이온은 황화이온, 염화이온 이런 식으로 쓴다.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와 이온의 전하가 나오는데 이거 너무 쉬워요. 1쪽, 2쪽 나와 있는데 1쪽 알칼리 금속이죠. 원자과 전자 1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가에 양이온이 되죠. 그죠? 2족 금속 원소 보세요. 원자과 전자 2개입니다. 2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2가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족 비금속은 마이너스 2. 17족 할로젠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온 결합에서의 포인트다. 이온 전하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보시면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주고받아.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형성한다라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만들어지는 거 봐봐. 되게 쉬워. 나트륨하고 염소 나와 있는데 원자야 둘 다. 근데 얘네들 이온이 될 때 어떻게 돼? 전자나 날리죠. 전자를 얘는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플러스 1가가 되죠. 염화이온 어떻게 돼요? 전자를 얻어. 그럼 둘 다 어떻게 돼? 되게 만족스러운 귀족의 형태가 됐네. 그래서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한 애들은 서로 만나면서 부족한 거 채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전자를 하나 얘한테 줬죠. 그죠? 그러면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데 이렇게 결합을 한 거야. 이게 뭐야?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은 그래서 앞에 항상 이게 NaCl이라고 하거든. 이게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죠. 앞에 금속을 쓰고 뒤에 비금속을 씁니다.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원자 이온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원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온 형성하는 경우인데 요건 좀 외워두시면 편하게 몇 개 있는데 선생님들이 좀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질산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이건 좀 많이 나오는 것도 수산화이온도 많이 나오거든요. 탄산수소도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암모늄 이온도 좀 나오는 편입니다. 요거는 다원자 이온은 가르쳐 주시면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이에요.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을 할 때는 부족하잖아, 얘네들도. 그럼 뭐냐? 서로 공유해. 나 지금 전자 7개밖에 없는데 하나 빌려줄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하나 빌려주면서 8개가 되는데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나한테 오면서 같이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걔도 안정한 배치, 나도 안정한 배치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 원자가 나와 있는데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서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잃거나 얻는 방법으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쉐어하는 거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만들어서 공유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자, 볼게요. 물 분자 많이 나오니까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선생님이 루이스 전자점식은 수업 시간에 간혹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원자과 전자만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산소가 있잖아.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쵸? 그러면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찍고 다섯, 6개. 뭐 아무 데나 찍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찍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여기 8개를 못 채웠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수소 원자는 원래 2개만 채우면 되죠. 왜냐면 헬륨과 같은 배치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럼 수소 원자가 와서 붙어 지 거를 줘. 여기 와서 붙어서 지 거를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소 입장에선 2개 만들었으니까 해피해. 자, 산소 입장 보세요. 산소도 8개 만들었으니까 해피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이거야. 공유전자쌍이 지금 하나, 2개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유결합 종류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싹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나와.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 이게 뭐냐? 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는 뜻이야. 봐봐. 얘는 플루오린인데 얘는 할로젠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7개예요. 그러면 8개가 되려면 한 개만 가져오면 되겠죠. 서로 한 개씩 공유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음식으로 한번 써볼게 얘들아. 플루오린 나오는데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란 말이야. 근데 이쪽 거 한번 써볼게요. 얘는 이게 다른 전자란 뜻이 아니라 좀 구분해 드리려고 쓴 겁니다. 그럼 요거랑 공유하면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공유 전자쌍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럼 단일기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 봐봐. 이거는 이제 산소네요. 산소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얘네 똑같은 애가 하나 더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 우리가 외로우니까 어떻게 같이 이쪽에 있는 거 가져다가 같이 붙이자. 점 같이 붙이자. 그러면 전자쌍이 두 개가 여러분들 공유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쌍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팔 두 개로 간주를 해서 이중결합이구나. 두 개입니다. 삼중결합 봐봐. 질소 같은 애들이 이런 애들인데 질소는 여러분들 뭐냐면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그래서 3개씩 공유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패턴을 좀 읽으실 수 있을 텐데 플루오린 원자과 전자 7개, 산소 원자과 전자 6개, 질소 5개야. 그러면은 나머지 부족한 게 1개죠. 플러스 1하면 얘가 귀족이 될 수 있지. 얘는 플러스 2하면 귀족이 될 수 있어. 플러스 3하면 귀족이 될 수 있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랑 똑같냐면 공유 전자쌍수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개, 2개, 3개, 삼중결합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뭐다? 난 귀족이 되고 싶어. 그래서 부족한 애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전자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간다가 포인트다. 그래서 연습 좀 하셔가지고 문제 좀 풀어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